안녕하세요. 헤라TV입니다. 공유한 고배당 당첨 내역 인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럼 오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슬로바키아 대 몬테네그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슬로바키아는 4-3-3 또는 4-2-3-1 기반으로 점유율을 확보하며 경기를 주도하는 성향이 강하다. 중원에서의 볼순환 능력과 측면 전개 완성도가 몬테네그로보다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압박 강도가 한 단계 올라간다. 상대가 수비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는 순간 전방 압박을 가동해 빠르게 소유권을 회수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러한 압박 구조는 몬테네그로처럼 롱볼 의존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공격에서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연계 플레이가 강점이다. 상대 수비를 좌우로 흔들면서 공간을 만들고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패턴이 꾸준하게 나온다. 홈 경기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주도권은 슬로바키아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몬테네그로는 수비 조직력을 우선시하는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포백 또는 파이브백 형태로 라인을 내린 뒤 상대 공격을 차단하고 역습 기회를 노리는 방식이 예상된다. 장점은 피지컬이다. 세트피스 상황이나 공중볼 경합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며 한 번의 롱패스로 공격 전환을 시도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다만 경기 내내 수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슬로바키아가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확보하면 중원 간격이 벌어지고 체력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블록 유지가 흔들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경기는 슬로바키아의 점유율 축구와 몬테네그로의 수비 중심 운영이 맞붙는 흐름이다. 전반에는 몬테네그로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면서 팽팽한 양상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경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유율 차이와 활동량 차이가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 슬로바키아는 홈에서 공격 전개 속도가 빨라지고 압박 강도도 높아진다. 반면 몬테네그로는 역습 한방 외에는 지속적으로 공격을 전개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슬로바키아가 상대 수비 간격을 흔들어 득점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전력 차이와 홈 이점을 고려하면 슬로바키아 쪽 우세가 뚜렷한 매치업이다. 두 번째 경기 몰도바 대 불가리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몰도바는 기본적으로 수비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팀이다. 500 또는 두 줄 수비 형태를 유지하면서 상대 공격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볼을 탈취하면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하는 패턴을 자주 활용한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활동량과 압박 강도가 평소보다 좋아지는 편이다. 세컨볼 경합과 몸싸움에서 쉽게 밀리지 않으며 상대에게 많은 공간을 내주지 않는 운영을 펼친다. 다만 공격 전개 완성도는 높지 않다. 후방에서 전방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압박이 강한 상대를 만나면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 결국 공격보다는 수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불가리아는 몰도바보다 한 단계 높은 전력과 조직력을 보유한 팀이다. 포백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경기를 운영하고 측면 전개와 세트피스를 적극 활용하는 스타일이다. 특히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경우 좌우 폭을 넓게 활용하면서 수비 블록을 흔드는 능력이 있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제공권 우위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원정 경기라는 부담은 있지만 전체적인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경기 주도권은 불가리아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몰도바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상대 실수를 유도하는 흐름이 예상된다. 이번 경기는 몰도바의 수비 블록과 불가리아의 점유율 축구가 맞붙는 형태다. 전반전은 몰도바가 수비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쉽게 공간을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초반에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 양상은 불가리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몰도바는 지속적으로 수비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고 공격 전개 능력에서도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불가리아는 점유율 우위와 세트피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몰도바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전력 차이와 공격 전개 완성도, 선수층을 종합하면 불가리아가 우세한 매치업으로 판단된다. 꼭 필독해주세요. 스포츠는 많은 정보와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혼자서 수많은 정보를 찾고 그 정보가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당 흐름과 변동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이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당첨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접근해야 꾸준하고 재미있게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 스포츠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며 즐겁게 배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 헝가리 대 핀란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헝가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유럽 중상위권 수준의 경쟁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팀이다. 103 시스템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빌드업과 강한 압박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경기 주도권 장악 능력이 더욱 좋아진다. 중원에서 볼을 점유하며 상대를 압박하고 윙백들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통해 측면 숫자 우위를 만드는 패턴이 자주 나온다. 공격에서는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 측면에서 단순 크로스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안쪽 침투와 컷백을 병행하며 상대 수비 조직을 흔드는 능력이 좋다. 핀란드처럼 수비적으로 나오는 팀을 상대로도 꾸준히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다. 핀란드는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다. 수비 블록을 촘촘하게 형성한 뒤 역습과 세트피스를 노리는 실리적인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 강점은 피지컬과 공중볼 경쟁력이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언제든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고 롱볼을 활용한 빠른 공격 전환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점유율을 내주고 경기하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드러난다. 상대 압박이 강할 경우 전방으로 연결되는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공격수들이 고립되는 장면도 자주 나온다. 이번 경기 역시 상당 시간 동안 수비에 집중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 흐름은 헝가리가 주도하고 핀란드가 버티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반전에는 핀란드가 수비 숫자를 늘려 공간을 최소화하면서 쉽게 실점을 허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초반에는 다소 답답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헝가리는 최근 유럽 무대에서 검증된 조직력과 전술 완성도를 보유하고 있다. 홈 경기에서는 압박 강도와 점유율 장악 능력이 더욱 좋아지며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체력을 갉아먹는 운영이 가능하다. 핀란드가 세트피스와 역습으로 변수는 만들 수 있지만 경기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쪽은 헝가리다. 특히 지속적인 측면 공략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누적된다면 결국 수비 블록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전력 차이, 홈 이점, 공격 전개 완성도를 고려하면 헝가리 우세가 뚜렷한 경기다. 네 번째 경기 아제르바이잔 대 몰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몰타보다 객관적인 전력과 선수층에서 우위를 가진 팀이다. 포백 기반으로 점유율을 확보하며 경기를 풀어가는 성향이 강하고 측면을 활용한 공격 전개가 주요 패턴이다. 특히 중원에서의 활동량과 압박 강도가 몰타보다 한 단계 높은 편이다.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경우에도 꾸준히 점유율을 유지하며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공격 마무리의 날카로움은 다소 부족한 편이다. 점유율 우위를 가져가도 득점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경기 주도권은 잡더라도 다득점 양상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몰타는 기본적으로 수비를 최우선으로 하는 팀이다. 파이브백 또는 두줄 수비를 구축한 뒤 최대한 공간을 내주지 않는 운영을 펼친다. 강점은 끈질긴 수비 집중력과 세트피스 상황이다. 상대보다 전력이 떨어지는 경기에서는 수비 숫자를 늘려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자주 활용한다. 하지만 공격 전개 능력은 제한적이다. 점유율을 거의 내주는 상황이 많고 역습 역시 마무리 단계까지 연결되는 빈도가 높지 않다. 이번 경기 역시 수비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아제르바이잔이 주도권을 잡고 몰타가 버티는 전형적인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전반전에는 몰타의 밀집 수비로 인해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몰타는 수비 간격을 좁히고 중앙 공간을 봉쇄하면서 최대한 실점을 늦추려 할 것이다. 하지만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점유율 차이와 체력 소모가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 아제르바이잔은 지속적으로 측면과 세컨볼 상황을 활용해 몰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팀이다. 중립 경기라는 변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전력 차이와 경기 운영 능력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이 우위에 있다. 몰타가 버티는 흐름은 가능해도 공격에서 반전을 만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꼭 필독해주세요. 스포츠는 많은 정보와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혼자서 수많은 정보를 찾고 그 정보가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당 흐름과 변동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이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당첨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접근해야 꾸준하고 재미있게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 스포츠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며 즐겁게 배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기 파라과이 대 니카라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라과이는 남미 예선에서도
꾸준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다. 강한 피지컬과 조직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며 홈 경기에서는 공격 강도까지 한층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특히 중원 장악력이 니카라과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다. 볼 점유율을 확보한 뒤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패턴이 잘 정립되어 있다. 또한 세트피스는 파라과이의 중요한 무기다. 제공권 경쟁력이 뛰어나고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꾸준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홈에서는 압박 강도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경기 주도권을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니카라과는 수비 중심의 운영이 기본이다. 전력 차이가 나는 상대를 만날 경우 두 줄 수비 또는 파이브백을 구축하며 공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간다. 역습 전환은 나쁘지 않지만 상대가 파라과이급 전력을 보유한 팀이라면 공격 기회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원에서의 볼 소유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공격수들이 고립되는 장면도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수비적으로 버티는 힘은 갖추고 있지만 경기 내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집중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번 경기는 파라과이가 경기 주도권을 장악하고 니카라과가 수비적으로 대응하는 흐름이 예상된다. 전반에는 니카라과가 수비 숫자를 늘려 버티기에 집중하면서 생각보다 팽팽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점유율과 공격 전개 능력에서 양 팀의 차이는 상당하다. 파라과이는 지속적인 압박과 세트피스 활용을 통해 니카라과 수비를 흔들 수 있는 팀이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공격 템포와 박스 안 침투 빈도가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니카라과가 역습 한두 차례로 변수는 만들 수 있겠지만 경기 전체를 통제할 가능성은 낮다. 시간이 흐를수록 체력 부담과 수비 집중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파라과이가 우세한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